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도목나입니다. 비트코인은 어제 제가 말씀드린 19K 후반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부터의 갈림길이 진짜 큰 변동성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제의 분석 내용이 중요하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비트코인은 제가 거듭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파란색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되돌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중요한 지선이었던 추세선이 저항선으로 바뀌었음이 확인된 이후의 되돌림이기에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추세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을 통해 살펴보았을 때도 비트코인의 최근 상승세는 0.5 라인까지도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0.382 라인에서 되돌림을 줬다는 것은 그만큼 크립토 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강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은 초록색 최하선의 지지를 받게 될 수도 있지만 현재 추세와 거래량을 봤을 때 지지를 해줄 가능성보다는 노란색 점선까지 후퇴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노란색 점선은 2017년 상승장의 최고점인데요. 현재 상태에서 비트코인이 19,600달러까지 추가 조정을 주는 경우 그 위치는 하얀색 최선과도 겹치게 됩니다. 이미 3번의 지지를 해준 위치이지만 이번에도 지지를 해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지 성공 여부는 이번 주 내로 판단이 날 가능성이 높으며 만약 하루 이틀 내로 확실한 반등을 보여준다면 머지않아 23,000달러를 돌파하기 위한 제시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19,000달러를 지지해주지 못한다면 비트코인은 더 깊은 조정을 시작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선적으로 17K 테스트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 이후로는 14K가 고비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이러한 가격 변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될 중요한 거시경제 이벤트가 이번 주에도 다소 포진되어 있습니다. 잘 보셨나요? 어제 영상인데 설마 기억 안 나시는 거 아니죠? 향후 비트코인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게 될 이벤트들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어제 다뤄놨습니다. 기억이 혹시 안 나시거나 어제 거 못 보신 분들 어제 영상의 나머지 부분에서 다뤘으니 꼭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CPI 데이터가 예측치보다 훨씬 낮게 나온다면 비트코인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25K까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CPI 발표가 여전히 높게 나온다면 시장은 또다시 낙담하며 다시금 저점을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어제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인 투자 결정을 성급히 내리시기보다는 CPI 발표에 따라 맞춰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지금 잡고 있는 포지션이 있다고 해도 CPI 결과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게 나온다면 빠른 손절 또는 익절로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블록웨어 분석가인 조 버넷은 CPI 결과가 높게 나오게 되는 경우 하락하는 미국 증시와 함께 비트코인도 급락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미 타이트한 마진에 직면한 채굴자들이 포기하고 매도세에 가담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에서 채굴하시는 채굴사업가 형님을 만났었는데요. 지금은 채굴할수록 손해라고 합니다. 한국 기준으로는 채굴자들이 많이 떠났고 정말 3년 이상, 5년 이상 보는 채굴자들만 남았다고 하네요. 한편 달러 인덱스는 계속해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 지수는 108인데요. 이는 2002년 10월 이후로 존재하지 않았던 수치입니다. 달러가 오르는 여러가지 이유를 제가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었는데 특히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는데 기름을 부은 것은 장기화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의 가스 위기가 생겼고 이로 인해 유로화의 상대적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자산들의 상대적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증시의 약세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나스닥 선물 4시간 차트를 보시면 노란색 저항선과 함께 200 지수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듯 했으나 힘을 잃고 다시 되돌아가는 형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CPI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면 나스닥 또한 더블탑을 형성하며 새로운 저점을 향해 내려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긴축 통화 정책으로 인한 시장의 하락은 언제까지 지속되려는 것일까요? 2021년에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불리며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라고 여겨지곤 했었는데요. 하지만 올해의 약세장 속에서 크립토 시장도 큰 하락을 피하지 못함에 따라 이제는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지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비트나일 홀딩스의 설립자 CEO인 밀턴 토드 올트 3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훌륭한 가치 저장 수단이자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채굴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으며 오직 2100만 개의 비트코인만 존재합니다. 그 말은 채굴될 수 있는 비트코인의 숫자에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데 수요는 계속해서 있을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헤지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의 말을 잘 생각해보면 비트코인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하락하는 이유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는 비트코인 수요가 계속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인 시장은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생각하는 이들뿐 아니라 투기의 자산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많은 것이 가격의 변동성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현물 ETF는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물 ETF만 승인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높은 변동성을 이용해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이들과 비트코인의 하락에 베팅하는 이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는 지금처럼 거시경제가 흔들릴 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금이 되고 인플레이션 해지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 다수가 비트코인을 디지털금이자 인플레이션 해지로 간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주인은 아직 그 정도 수준까지 이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치솟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반년이 넘게 급락을 이어왔습니다. 이는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이 아닌 하나의 암호화폐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현재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완전한 해지 수단이라고 해서 그것이 지배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통화가 인플레이션을 방지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사회적 수용과 함께 강력한 평판 모두 얻어야 하고요. 그러한 조건을 달성하기란 보통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비트코인의 정체성은 투자자들이 그것을 무엇으로 정의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주식시장과 동일한 변동성 사이클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투자자가 비트코인을 주식처럼 거래한다면 자산의 가격은 주식시장의 변동성과 큰 상관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높은 변동성을 지니고 인플레이션 해지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것이 아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것은 오히려 큰 기회일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변동성은 기회입니다. 큰 하락을 견딜 수 없는 투자자라면 채권을 사거나 주식 ETF를 사두시면 됩니다. 하지만 큰 하락의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것은 이 시장이 아직 초기 시장이고 앞으로 성장할 여지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약세장에서 70%, 80% 하락할 수 있지만 상승장을 제대로 타면요 수백 프로, 수천 프로도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장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자료죠. 지난 10년을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인데요. 지금은 비트코인 가격이 좀 떨어져서 저만큼의 수익률은 아닐지라도 저 때의 기준의 데이터론 비트코인은 43만 8,843%, 금은 마이너스 0.63%, S&P 500 지수는 플러스 277%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크립토 시장은 아직 덜 성숙한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 초기 시장과 흡사하죠. 이때 뛰어난 안목으로 잘 투자하는 분들은 향후 10년 후 부의 지위가 달라지겠죠. 저는 준비하고 또 준비하겠습니다. 디워드가 벌써 5회차 진행됩니다. 크립토씬에서 유명 인사들이 4회차 때 많이들 다녀가셨죠? 저는 앞으로 디워드를 크립토인들의 파티로 만들 생각입니다. 5회차도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요. 디워드 관련 파트너십 혹은 스폰서를 원하는 곳은 어디든 환영합니다. 아래의 메일로 연락주세요. 그럼 내일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안녕!